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일과 마치시고, 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으셨죠? 지금 이전에 헤빗을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올해 처음 우리 원에서 헤빗을 선택해서 헤빗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1시간 동안 제가 헤빗의 모든 것을 일단 선생님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저는 다담교육연구소의 남승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어, 그 헤빗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의 우수성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헤빗이 뭐야? 원장님이 헤빗 이제 우리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좋다고들 얘기하지? 라고 궁금하신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헤빗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헤빗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교육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 배경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부여를 좀 가지고 앞으로의 또 수업들, 또 앞으로 아이들과 노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꾸려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빗은 이미 학부모님들이 먼저 찾습니다. 뭐 이제 상담 가서 헤빗 되게 좋다던데 이 원은 헤빗을 하나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참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가 헤빗 그래도 처음 런칭하고 물론 중간에 리뉴얼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참 우리 영아들을 위해서 참 좋은 교구다라고 인정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교구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들 찾으시는지 한번 뭐 이제 여기저기 막 글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들에게도 또 뭐 이제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참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막 교구들 안에 기본생활 까꿍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생활 습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영아 단계는. 그런데 이제 기본생활 교육 같은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까꿍 카드를 통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매달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이 그냥 이전에 막 전자음이 막 난다든지 버튼을 누르면 막 뭐 반짝반짝 막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막 삐용삐용 막 이렇게 소리가 났던 자극적인 그런 그 장난감들이 아니라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 자체에서 나는 그런 울림의 소리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교구 안에서 되게 많은 그 안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뭐 다양한 시각이나 촉각 이런 기본적인 감각적인 자극들을 많이 해주는 이런 그 교구들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하는 이야기들 이 이외에도 그 우리 헤빗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평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과분할 정도로 감사함을 그 전해 주셔서 저희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구들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헤빗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 헤빗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좀 전달을 드리자면 다중지능 이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다중지능 이론. 다중지능 이론에 일단 기반한 기초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적 배경을 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지능을 아이들에게 개발시키고 자극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뭔가 음악적인 자극을 함께 줘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유아기는 다양한 감각 자극이 굉장히 뇌를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청각 자극에 의해서 뇌가 가장 많이 자극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청각적인 자극과 함께 뭔가 융합한 활동을 해줄 때 가장 많이 그 이 협응 안에서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발달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청각 자극을 줄까 하다가 뭔가 클래시컬한 음악적 자극을 좀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클래식?
하는지 얘기만 들어도 벌써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제 가장 큰 틀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과 클래시컬한 음악 자극이다.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언어나 개인 이해, 대인관계, 자연주의, 공간, 논리, 수학, 신체 운동적 지능 이런 것들이 다 다중지능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그 지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짜여진 우리 요즘에 많은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1, 2세 영아를 위한 통합 교육 과정이 바로 헤빗입니다. 헤빗은 음악 프로그램 아닙니다. 뭐 시체 활동 프로그램 아닙니다. 뭐, 그,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프로그램? 혹은 과학 탐구 프로그램? 감각 지각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로 정의할 수 없고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딱 알고 계시고, 아, 그러면 뭔가 헤빗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지금 살짝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헤빗 하나로 우리 아이들의 일주일간의 놀이들, 우리 한 달간의 놀이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영아들을 위한 헤빗입니다. 자, 헤빗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찬찬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중지능 이론을 정리하고 또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신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하워드 가드너 하면 한창 그 좀 됐어요. 이제 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진 지는 조금 되긴 했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제가 자랄 때는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었고요. 당연히 아마 선생님들이 잘하실 때도 하워드 가드너까지는 부모님들이 관심 못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클 때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시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많은 교육적 접근들이 단지 그냥 뭐 머리를 좋게 하는 프로그램, 머리를 좋게 하는 놀이, 뭐 이런 것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분화돼서 뭔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지능 안에서, 다양한 그 뇌의 그 부분 안에서 자극받으면서 뭔가 발현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지능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들을 개발을 한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교육적인 접근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리고 성인들의 어떤 지능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중지능 이론은 보통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뭐 선생님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지능이 되게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신체 지능 발달되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음악 지능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느꼈을 때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런 지능이 특별히 많이 남들보다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역량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또 뭐 원장님들 교육도 하고 오랜 기간 이런 강의를 좀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좀 느껴지는 것이 아, 저는 좀 언어 지능이 좀 발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 내가 그냥 생각해도 아, 이런 지능들이 좀 발달되어 있다. 단지 아, 나는 머리가 좋아,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 대략 아 이 아이는 이런 것에 재능이 있어. 이제 아이들 클 때도 재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키워보자. 부모님들이 아마 초등학교쯤 되면 아 얘는 좀 음악적 지능이 있으니까 음악 한번 시켜볼까? 얘는 신체적으로 뭔가 되게 반응을 잘하니까 뭐 체육을 좀 시켜볼까? 얘는 막 수학을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아 수학 뭐 이런 쪽으로 좀 아니면 과학자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유아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뭔가 틀을 잡아서 이렇게 탁 키워주시겠어요? 아직은 아니죠. 얘를 나는 과학자로 키우겠어. 어? 뭐 얘를 나는 뭐 챗GPT 같은 것들을 개발한 딥시크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로 키우겠어. 혹은 뭐 나는 얘를 화가로 키우겠어. 이렇게 엄마의 의지대로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밀가루 반죽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조물조물해서 떤 것으로 만들어 나갈지는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극을 받고 환경적인 어떤 요소나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바뀌어지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르게 다양한 지능들을 자극시켜줘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되게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자.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자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냥 지능이 높고 낮다, 혹은 이과다, 문과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능과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각각의 영역의 천재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오픈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특히나 영아기에는 이런 다양한 지능들을 아주 고르게 자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다중지능 이론을 우리 헤빗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헤빗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왜 헤빗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헤빗의 특장점 한 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아이들은 청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가 가장 많이 자극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기에 좋은 음식을 엄마들이 먹이려고 해요. 유기농 음식 막 일부러 사서 무슨 어, 초록마을, 뭐 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살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좋은 재료, 뭐 무농약 혹은 뭐 친환경, 뭐 유기농 이런 재료들로 좋은 음식을 먹여서 아이들이 고르게 잘 신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유아기의 뇌는, 영유아기의 뇌는 청각 자극에 의해서 가장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마치 유기농 음식 재료처럼 유기농 청각 자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신체 발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음식에 신경을 쓰는데 이 뇌 발달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방법을 다 모르고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로 아주 양질의 좋은 사운드입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자극과 뭔가 구체적인 도구를 가지고 협응을 하면서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기농 청각 자극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정말 정말 많은 특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은 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많이 되죠. 아, 유튜브에 아이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 다 보여줘도 되나 싶을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영상들을 우리도 보고 있지만, 아, 이것이 유튜브에서 전해주는 이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단지 저 사람의 생각인지 사실 구분하기도 힘든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 그것조차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게 요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일단 막 식당에 가면 이제 좀 편하시려고
이제 막 뭔가 틀어주고 차 타면 또 태블릿을 통해서 뭔가 영상을 막 틀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이 공해스러운 공해 수준에 달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헤빗에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기농 영상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헤비 프로그램에서 좀 더 확장해서 접근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기농 청각 자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많이 1, 2세 시기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죠. 이제 사실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갖는 시기는 생후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원에 오기 전 단계에 아직 돌 전,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큰 그 신체적 성장을 보여주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막 뒤집고, 목을 가누고, 앉고, 서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돌이 되는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1세가 되고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미 섰고 걸었고 약간 벌써 이렇게 점프 정도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 안에서 신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모양새는 작은 아이에서 점점점점 이렇게 그냥 확대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의 뇌가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만 1, 2세 시기입니다. 물론 유아기에 꾸준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지요. 그런데 만 2세가 될 때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 어떤 단계의 선생님, 우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그 중요성, 또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오늘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시고 네, 이 자리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영유아기는 오감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요. 오감 자극 중에서 특별히 청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아이들이 청각 자극에 의해서 뇌가 가장 많이 막 뇌 안에서 뭔가 막 번개치듯이 불꽃놀이를 하듯이 뇌가 막 반응을 하는 어, 그냥 시각적 자극을 하거나 뭐 미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 후각적인 자극보다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가 훨씬 많이 움직이고 뇌의 시냅스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뇌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들이 그 세포가 뇌 안에서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그 기능을 하지, 그냥 세포들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포는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시냅스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친구들일수록 더 반짝반짝한 거죠. 그래서 시냅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동질의 청각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이런 뇌 시냅스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뇌와 좌뇌가 있잖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지금 좌뇌를 쓰고 계세요. 지금 앉아서, 그렇다고? 그렇다면 내 뇌의 시냅스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주로 좀 좌뇌를 많이 쓰는데요. 그 영유아기는요, 아이들이 우뇌를 훨씬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이 우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아시죠? 일단 신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전두엽, 측두엽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뇌의 구조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오늘은 뇌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좀 단순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체 기능에서 오른손을 쓰는 거는 좌뇌에서 명령을 하고 왼손을 쓰는 거는 우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제 몸을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의 움직임은 왼쪽 뇌에서 왼쪽의 움직임은 오른쪽 뇌에서 뭔가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고와 관련된 감각적인 인지 안에서는 보통 좌뇌는 뭐 논리적인 것,
그리고 수리적인 것, 뭐 과학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 뭐 과학, 뭐 무슨 뭐 조립을 한다,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좌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운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뭔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뭔가 정서 또는 뭐 창의적 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운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운회입니다. 운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냐면 막 한눈에 책 한 페이지를 통째로 막 읽고 외우는 능력. 그리고 막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보다 더 빨리 막 몇십 단위의 막 이런 거. 요즘에는 사실 제가 좀 잘 못 봤는데 저희 어릴 때는 무슨 명절 때 되면요. 아침 프로그램에 늘 어떤 영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막 그 주파나를 이렇게 굴리시는 어떤 뭐 그런 전문가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주파나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 어린아이가 여기 벽에 뒤에 스크린 같은데 뭐 2, 3, 6, 8, 3, 7, 2, 8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한 10개 이상 단위의 그런 숫자들이 막 쫙쫙쫙쫙 적혀 있는 거를 순식간에 탁탁탁탁 밑에다가 계산을 해서 쓰거나 말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아마 좀 뭐 저랑 비슷한 연배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계시면 아마 그런 거 대충 그런 거 봤었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우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뭐 달력의 날짜, 요일, 연도 같은 거 뭐 2082년 3월 17일은 하면 뭐 수요일 뭐 이렇게 수요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막 여러 나라, 여러 개국의 언어들을 순식간에 컴퓨터처럼 외워내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일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능력들이 좌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뇌에서 일어나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우뇌를 우리가 아이들 영유아기에는 특히 영아기에 더 많이 자극을 받는데요. 어떤 뇌 자극을 많이 해주면 우뇌가 막 뿜뿜뿜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가 아주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어떤 자극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후 2년까지는 급속도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육하고 계시는 이 1, 2세 아이들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한글을 가르친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은 만약에 알파벳처럼 그렇게 자음 모음을 뭐 조합해서 글자를 배워. 이런 것들은 다 좌뇌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뇌를 많이 쓰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가르치지 않죠. 예. 뭔가 통문자, 뭐 옛날에 통문자 학습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그냥 감각적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뇌를 이용한 활용법들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뭐 우리 영어에도 파닉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뇌를 이용한 감각적 인지의 단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뇌를 얼만큼 발달시키냐. 이것이 우리가 초등 이상이 됐을 때 우뇌를 얼만큼 쓰냐를 사실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우뇌의 능력은 우리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쫙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 7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조금만 덜 떨어져줘. 조금만 떨어지지 마.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면서 받쳐주는 것들이 보통 예체능 교육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운회의 그런 그 능력치를 조금 덜 저하시키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운회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 원해서 뭔가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장식을 할까? 어린이날은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어요? 뭐 의견 좀 내보세요 할 때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여기 이제 어떻게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분들. 혹은 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확실히 운해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송 프로듀서들 중에서 제일 좀 성공하신 분 누구 같아요? 나영석 PD. 그쵸? 자, 나영석 PD 같은 그런 분들은 왜 다 똑같이 예전에 KBS PD로 다 시험 보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일명 언론고시라는 그런 준비를 해서 시험 보고 막 들어가서 그렇게 PD 되고 다 되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더 스타 PD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자들 데리고 유럽 여행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볼까? 거기에 툴툴거리는 이서진 씨 같은 사람들 리드 해가지고 다니면 볼까? 시골에서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면서 그냥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그런 걸 하면 볼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킬 시켜버린 아이디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영석 PD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짜면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한 끗 차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뇌만 발달되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은요, 당연히 머리가 엄청 좋죠. 좌뇌가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IQ가 엄청 높아요. 천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IQ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은 거의 좌뇌를 통해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역시 우뇌 역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닭이 저렇게 맨날 달걀을 낳는데 달걀이 닭 품에 있다가 이렇게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나도 닭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그런 자극들이 바로 우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우뇌가 발달돼야지 대단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뭔가 풀어내는 것들이지만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들은 그 발명이라는 단계들 그리고 저게 왜 저러지라는 궁금한 생각들, 번뜩이는 이런 것들이 다 우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우뇌는 좌뇌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타든 노벨 과학상을 타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대부분 우뇌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은 이미 입학 사정 단계에서도 그 이 예비 입학생들의 예전의 예술 활동의 그런 그 가치들을 굉장히 높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입학 사정 안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예능 활동을 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고 해요. 운에 떨어지지 말라. 너희들 개발된 운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연구 주제를 생각하고 또 새로운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이 우뇌를 더 많이 자극을 해서 그냥 무분별한 자극이 아니라 양질의 자극을 해서 우뇌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들을 돕는데 우리는 일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발달시켜 놓은 것들이 어쨌든 떨어지니까 성인이 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막 밤을 새고 막 연필에 연습장에 구멍 뚫릴 정도로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공부를 해도 나는 시험을 못 보는데 어떤 친구는 뭔가 그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험 되게 잘 보는 친구 있었죠.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뇌를 좀 더 많이 쓰는 친구들이에요. 이 안에 뭔가 그룹핑을 한다든지 이미지화를 시킨다든지 뭐 연상할 수 있게 어떻게 머릿속에서 짠다든지 일부러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능력들을 더 많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우뇌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아이로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의무감을 선생님들도 좀 많이 가지고 영아들을 좀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뇌 발달에 중요한 가장 많이 자극을 주는 게 바로 양질의 청각 자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는 도시의 소음, 또 전자음악, 막 그 전자 합성 신호로 만들어진 좀 시끄러운 음악들, 그리고 기계음, 막 무슨 욕설, 경적 소리, 어쨌든 무분별한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다 아이들에게 청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양질의 청각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에 넣는다고 다 좋은 음식은 아닌 것처럼. 딱 청각 자극은 음식과 이제 그 비교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자극을 해줘야 할까요? 자, 네, 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양질의 청각 자극. 맨 처음에 제가 클래시컬한 청각 자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클래식 이야기를 할까요? 자, 앞에 제가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하워드 가드너님께서, 그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님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다중지능 중에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것이 바로 음악지능이고, 음악지능은 모든 지능 개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악지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운드들 중에서 가장 좋은 청각 자극이 바로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클래식 음악은 졸리기만 한데 무슨 좋은 자극을 준다는 거지? 자, 클래식 음악을 좀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고요. 잘 모르신다면 제가 클래식 음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래식 음악을 작곡가들이 작곡하기 위해서는요,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감을 받았어. 차차차차차. 혹은 막 이렇게 해서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뭐 영화에서 작곡가들이 막 영감을 얻잖아요. 이 영감을 얻은 것은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한 모티브, 동기, 뭐 처음에 어떤 흐름, 요런 거 정도만, 처음 멜로디, 요런 정도만 딱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막 음악에서 들어보셨죠? 뭐 화성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막 화성학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이거는 화음을 어떻게 쌓아서 어떤 화음으로 음악을 끌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아주 단단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나게 할 것인지. 막 그래서 음악은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배우지 않고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대에 그런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아주 탄탄한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음악회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첼로라든지 뭐 플룻이라든지 그 외에 뭐 클라리넷, 바순, 뭐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뭐 팀파니, 뭐 홀은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악기들은요. 어떤 악기냐면요. 여기다 무슨 코드를 딱 꽂아서 전자로 막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게 현을 튕기거나 바람을 넣어서 울림통을 울려서 그리고 그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아가면서 자연의 울림 안에서 현을 그어도 현을 딱 그었는데 요 안에 울림통에서 소리를 어떻게 현이 얼만큼 흔들릴지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짚어서 현의 그 탱탱함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 안에 통해서 울림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가 바로 클래식 악기에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완벽한 음악, 그리고 이런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들이 굉장히 이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완벽한 음악의 흐름을 우리의 귀와 마음에 전달하는 매개가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양질의 청각 자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클래식 음악 우리 교육에 다 활용하면 되나요? 우리 음악할 때 다 클래식 음악 들으면, 와,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까요? 클래식 음악이 유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은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도 참 어렵잖아요. 졸리죠. 그리고 음악 자체가 뭔가 음악 감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의 길이도 길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음악 안에서 선생님들이 음악을 발췌해서 뭔가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음악을 막 감상할 수 있는 심미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한다? 그것도 참 어렵죠. 그거는 한 초등 이상은 가야지 이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악 안에는 막 색이 막 포르테, 막 피아노, 막 이런 음악의 어떤 샘여림도 있고, 막 음악의 그 느낌에 따라서 그것들이 막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아우, 클래식이 참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자연스러운 소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어떤 그런 음악의 어떤 그 편성들, 이런 것들 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을 텐데,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에서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는 거는 조금 배경음악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클래식을 참 하면 참 좋겠고, 좀 아쉽죠. 그러면 그냥 우린 동요를 하면 되잖아요. 동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동요. 자, 우리의 동요 너무 좋죠. 동요는 어쨌든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선율 구조, 나 음력, 아이들은 막 리듬이 막 너무 빠르거나 막 부점이 너무 많거나 일명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는 당기면 으따 으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리듬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성대가 아직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헤빗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이런 시기가 아니기는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아들이 음악을 막 따라 부르고 하는 시기가 됐을 때 얘네들이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음역이 도에서 도 요 정도 한 옥타브 정도 아주 많아야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음악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굴곡이 심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유아 동요는요. 초등 동요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 부르라고 함부로 초등 동요를 막 하시면 안 되세요. 예, 음역이나 리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음악도 너무 길고 그래서 그 선율 구조나 음역, 음악의 길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유아 동요들은 특히나 좀 짧고 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동요를 쓰면 참 좋은데 동요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동요들이 전자음, 신디사이저 아시죠? 신디사이저에서 만들어내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음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 소고기, 소고기 다시다. 아시죠? 거기에 무슨 소고기 뭐 육수가 조금 됐다고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학 조미료들 있잖아요. 화학 조미료들은 정말 만약에 소고기 맛을 내는 화학 조미료는 소고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소고기 맛을 내는 화학 성분으로 만든 거였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 국물 내서 안 먹이잖아요. 소고기를 막 우려서 소고기 국물을 내잖아요. 자, 근데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는요, 컴퓨터 합성 신호로 바이올린 소리처럼 만들고 컴퓨터 합성 신호로 첼로 소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화학 조미료를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실컷 설명드렸던 자연스러운 울림에 의해서 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원을 우리가 유기농 음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동요들이 그렇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공적인 소리로 구성된 음원이 대부분의 동요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합성 신호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악기 소리고, 보통 동요의 많은 노래들이, 유아 가수들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녹음할 때. 그렇다 보니까 성인들이 아이들처럼 흉내를 내느라고 반짝반짝 작은 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나요? 우리 아이들은 맨날 얘네들은 청각 자극에 가장 민감하니까 모방하는 시기. 우리 모국어 이런 것들 다 청각 자극으로 모국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면서 노래를 성대가 야들야들한데 아직 아이들을 그 서양의 아이들은요. 레레스타 약간 매갈이 없는 그런 소리로 노래해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그런 사운드가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짝반짝 이걸 제공하니까 아이들 어릴 때 반짝반짝.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딱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아직 근육이나 뼈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얘네한테 막 점프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리가 갈까요, 신체에? 아직 성대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야들야들한데 얘네들한테 성대 자극을 빡빡빡빡 주는 소리 흉내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청각 자극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방의 시기인 우리 유아기에. 네. 그래서 바로 헤빗은 어떤 청각적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동요들을 클래시컬한 편곡을 통한 음악 구조를 가지고 연주도 어쿠스틱 사운드, 전기 발생 구조를 지니지 않은 우리 바로 클래식 음악에서 연주하는 저기 앞에 보이는 그런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를 해서 이 노래의 소리도 이런 진성이 아니라 보통 두성이라고 하죠. 막 뭐 성악을 배워서 두성이 아니라 가벼운 두성이에요. 그냥 성대를 되게 자극하지 않는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 요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이런 음악을 들으면 노래를 반짝반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헤빗의 음악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헤빗의 음악들에는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 사운드를 조금씩 넣는 그런 노래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런 어쿠스틱 사운드로 만들어져서 진짜 그 어떤 음원보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게 바로 헤빗의 어쿠스틱 사운드고 이 유아 동요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사실 해외에는 이렇게 된 음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음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죠. 좋은 교구, 좋은 교육 방침이 진짜 좋은 재료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치 막 6성급, 7성급 호텔의 셰프가 정말 고급 음식점에서 그냥 썩은 음식 재료로 그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제가 음원 한번 좀 비교해서 들려드리려고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었던 게 그냥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 나비 별 문제 없어 보이시면 많이 줄을 익숙하시죠?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하나비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나비야 마치 클래식 음악회에 온 것 같죠? 네, 그래서 막 플룻이 나비가 팔랑팔랑하는 막 느낌들도 막 전해주고, 네, 정말 네, 저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이게 설정을 조금 쩐샘님께서 화면에 계속 뭔가 글씨를 쓰고 계셔가지고, 잠시만요. 저희가 설정이 조금 잘못됐는지, 여기에 뭐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네. 예, 어쨌든 저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벌써 사운드가 되게 다릅니다. 이미 헤빗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빗의 음원이 다른 것과 좀 달랐구나라고 지금 이제 좀 깨달으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헤빗을 앞으로 하실 선생님들은 헤빗의 음원들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헤빗의 음악은 이렇게 어쨌든 양질의 청각 자극을 위한 유기농 음악이고요. 자연의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클래식 악기로 연주를 했고, 듣기 편안한 부드러운 두성으로 가창을 하고 있고, 영화의 언어와 음악 발달에 적합한 음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빗의 음원들이 어떤 것들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옹알거리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음원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신체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헤빗의 노래들이 아이들 다 따라해라 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놀이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도록 또 만들어진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활용에 따라서 노래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헤빗의 음악들이 그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우리 헤빗의 특징들은 다 이게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매달 악기가 하나씩 나가는데 그 악기로 막 연주하면서 할 수 있는 노래도 있는가 하면 교구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하는 노래도 또 있고요. 동화책을 읽고 그림책과 연계된 또 주제 노래도 있고, 모든 교구가 다 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아시죠? 내가 한 3년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귀었어. 그러면 근데 그 남자는 이미 잊었지만 그때 연애할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을 지금 딱 들으면 그때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죠.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에요. 음악 안에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배경음악 안에서 이런 활동을 했던 기억을, 이 음악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다시 들었을 때 이 활동의 자극이 갑자기 확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악이 이 교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음악 따로 교구 따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 후에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좀 그 빈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구와 연관된 그런 음악들, 관련된 음악들을 그렇게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이 활동엔 이 음악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그 음악을 함께 틀어주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뭐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좀 모르셨을 것 같아서 더 많이 강조해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빗의 특장점, 아까 제가 다중지능 이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표준 보육과정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중지능 이론 뭐 말씀 괜히 드렸던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헤빗의 뭐 이야기 활동이나 기본 생활, 또 뭐 워크북이나 역할놀이, 또 감각놀이, 퍼포먼스, 음악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표준 보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본생활, 사회관계, 자연탐구, 신체운동, 예술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극할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요. 또 이 안에 또 이런 8종류의 다중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니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 표준보육과정 영역들 다 커버한다고 완전 땡큐입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이 헤빗 잘 선택하셨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 헤빗이 좋은 영화 프로그램들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 좀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께서 아마 다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떤 경우는 막 교구에 집중해가지고 막 교구 막 화려하게 장난감 시장처럼 막 그렇게 제공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각자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우리 헤비처럼 어떤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정말 구조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정말 헤빗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양한 영역에 연계되는 교구들을 살짝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저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다담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1호 교육 영상이 따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OT는 선생님들께 햇빛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서머리를 해드리고 좀 기초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서 교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 거지만 이제 1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시간 나실 때 네, 저희 홈페이지에 그 햇빛 과목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수업 자료 안에서 그 동영상, 그 1호 교육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런 교구로 이렇게 수업하라고 다 보실 수 있고, 예, 그 나중에 지침서도 다 받으시면 그 안에도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기본 생활 습관을 키워주는 교구가 우리가 만 1세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 세모고요. 만 2세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 바로 네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모 수업은 우리 그 까꿍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뭐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매달 하나씩 나가고요. 또 우리 그 네모 친구들은 저걸 딱 펼치면 요 안에 뭐 어떻게 인사해요 인사하는 아예 멘트를 따라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뭐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여기 해비라는 캐릭터거든요. 저 젤리 같은 친구가. 그래서 저 해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재미있게 기본 생활 습관 놀이들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 뭐 안전교육, 성교육까지도 뭐 내 몸을 뭐 만지면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노래로 함께 또 제공이 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다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을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체험해 보시면 예, 되시겠습니다. 자, 뭐 예술 경험 쪽은 뭐 햇빛은 말해 뭐 합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청각 자극을 어쿠스틱 음원과 함께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 이 악기를 저희가 매달 하나씩 교구 안에 다 넣어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쫙 보세요. 이제 교구들을 보면 위에가 이제 세모 친구들 거, 밑에가 네모 친구들이라서 세모와 네모를 하면 24개의 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실 화려한 장난감들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악기들은 보시면요. 이제 악기의 종류들을 이렇게 이제 선율을 내지 않고 보통 이제 부딪혀서 나는 악기들. 이거 보시면 손으로 두드리든지 흔드는 악기도 이 안에서 좁쌀 같은 것들이 이 벽을 딱딱딱딱 부딪혀서 소리 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기들을 다 타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악기들을 이제 영어로 퍼커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혹은 리듬을 주로 내기 때문에 리듬 악기라고도 해요. 거의 다 비슷한 범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기들도 보면 이렇게 류의 악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흔드는 쉐이커류의 악기도 있고 딸랑딸랑하는 벨류의 악기들도 있고 뭐 부딪히는 블럭류의 악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 옥수수처럼 보이는 이렇게 드릅드릅 빨래판처럼 긁어서 내는 귀로라는 그런 종류의 악기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종류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아 아이들이 만질 때 위험함이 없이 되게 안전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는 케이스 다 통과한 예, 아주 좋은 악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악기들 선생님들이 좀 약간 악기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악기 특강 영상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악기들에 대해서 이 특징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아시게 되실 그런 악기 특강 영상들도 저희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부가적으로 예, 자료로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이제 문해력 발달을 위해서 이제 그림책들도 매달 하나씩 제공을 하고요. 지금 세모와 네모 그림책들이 그냥 딱 편편일률적으로 전집처럼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보통 이런 것들이요. 이런 출판사들에서는 같은 사이즈로 하는 게 돈이 제일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 종류의 사이즈들, 그리고 여러 모양,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뭐 무아래 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병풍책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그림책도 다 이 안에서 뭔가 촉각놀이 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놀이들을 할 수 있는 이걸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의 교구에 가까운 그런 그림책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나씩.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게 뭔가 그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게 다 들어있죠. 여기 밑에 네모에 보면 저기 막 곰발바닥 같은 거 있죠. 생쥐 뭐 발바닥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막 손에 끼고 막 이렇게 저거 코끼리 발바닥인데 저 코끼리처럼 쿵쿵쿵쿵 움직여 보기도 하고 생쥐처럼 막 움직여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악기를 연주해 보기도 하고 그런 책을 보기도 하고 다 주제가 좀 연계가 되어서 모든 교구
교구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놀잇감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이렇게 쌓기놀이라든지 이렇게 전화번호 버튼을 누르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라든지 뭐 냄비, 주방놀이, 뭐 다양한 도로놀이 여기 보시는 비주얼로만도 너무나 화려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변 훈련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해비 이게 변기놀이 할 수 있도록 해비 막 응가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변기놀이까지 할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저희가 그 교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탐구 영역에서 이제 감각적으로 놀 수 있는 여기 보시는 다양한 놀이들 또 함께 보시게 되겠고요. 또 신체 운동, 신체 발달을 위해서 또 단체 재료로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신체 활동하는데 이 헤빗의 단체 교구만 있으면 그냥 다 끝나요. 네, 이게 저희가 확대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큰 교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구비해서 저 위에 저 피자판도요. 조그만 피자가 아니라 커다란 피자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라서 이런 교구들과 함께 즐겁게 다양한 영역들을 다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아이들이 또 뭔가 좀 끼적끼적하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워크북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발달에서 뭐 앉아서 막 너무 뭐 정교한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나름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색칠하고 그냥 끼적이는 요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콕콕콕 모이를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닭이 병아리들과 콕콕콕 모이를 먹어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콕콕 콕콕 그냥 이렇게만 찝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노래가 있어요. 그럼 노래 안에서 또 뭔가 콕콕콕콕 이런 게 있으니까 콕콕콕콕 이렇게 찝어 이렇게 찍는 그런 행위를 또 하겠죠. 그리고 보시는 악기가 이제 1호에 나가는 톤드럼이라는 악기인데 저런 드럼이 이제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이렇게 내서 두드려 보면서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끼적이면서 그냥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이 안에서 뭐 이제 또 언어 발달 시킬 수 있도록 뭐 동물 친구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책과 연계돼서 있기도 하고요. 또 수리력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뭐 엄마를 찾아주세요 해서 이제 이렇게 줄을 쭉 그어가면서 다리도 몇 개 있는지 세어볼 수 있게 하고 뭐 옆에 발자국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줄 선긋기를 하면서 이런 인지 활동 함께 또 할 수 있게 다리 세어보고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이렇게 또 세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워크지 안에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칼선을 주어서 이렇게 지금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또 이 노래와 함께 할 수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병아리야 어디 있니는 여기 이렇게 그 달걀 껍질을 이렇게 올리면 요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조작을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워크북 안의 내용들도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해력이나 수리력도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 놀기만 하나요?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데 안 하나요? 물론 혜빗이 다 해결해 드리죠. 그래서 한글 수카드도 매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 생활의 뭐 안전 인성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본 생활 습관 카드나 이제 카드 안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저희가 같이 줘서 매일매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뒤에다가 이렇게 또 원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정교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구들이 월로 구성이 되어서 보통 세모 1호가 이제 저런 볼륨으로 제공이 되고요. 저 버스 텐트 같은 경우는 단체 교구이고요. 여기 보시는 저 버스 텐트 외의 거는 저 가방 안에 저게 다 들어있어요. 저게 1호 교구예요. 무당벌레 저 가방이에요. 가방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엄마 닭도 이렇게 열면 저 안에 저 병아리 인형이랑 악기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교구. 또 2호 교구도 저 이제 별 그림이 있는 낙하산이 단체 교구이고 여기 보시는 저 모든 재료들이 가방 안에 들어서 제공이 됩니다. 이제 호별 교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호별 교육 안에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연계 구성으로서 이 안에 들어가는 기본생활습관 교육 자료나 또 헤비타임즈 엄마들이 우리 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아이들 연계해서 이제 그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헤비타임즈 그리고 이제 한글 수카드 제공하는 요것들은 가정으로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내주시면 좋고요. 이제 한 달 놀이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교구 집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연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상 콘텐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콘텐츠는 크게 6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6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생활습관 놀이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제공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 교구나 월 주제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해비가 직접 막 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체 활동하는 실제 수업의 장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시기가 되게 좋겠죠. 그리고 감각 교구들 스톱 모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도 있고요. 또 깜짝 퀴즈의 영상들도 아주 재미있게 있어요. 이 아이 교구의 일부만 딱 보여주고 나는 누구일까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주 확대된 그림에서 이렇게 점점 줌아웃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노래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이달의 해빛동요에서 같이 율동과 함께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저희가 6종류로 매달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도 최대한 교육에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비 플러스 알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뮤직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헤비 뮤직 퍼포먼스는 사실 모든 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장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야말로 옵션 상품입니다. 그래서 하는 원도 있고 안 하는 원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활동에 좀 더 좀 그 확장 활동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의 교구를 활용해서 또 선생님이 또 이만큼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장착하고 그래서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너무너무 아예 새로운 그냥 퍼포먼스 활동이에요.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퍼포먼스 선생님이 지사해서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혹시 원장님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담당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원장님 통해서 지사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공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 이건 모든 원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세모 또 네모 뮤직 퍼포먼스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다 너무나 즐겁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진행하는 그 악기 특강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악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영상을 보세요라고 저희 지침서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선생님들이 좀 더 가치 있게 이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 굉장히 1시간이 모자라네요. 선생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려니 후루룩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헤빗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선생님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과 함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헤빗의 홍보 영상인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즐거웠고 또 보람이 있는 헤빗 수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왔어요.